선생님 오셔서 수학을 같이 하는데 아이가 되게 잘한다. 너무 잘한다. 안녕하세요. 즐거운 이야기를 통해 수학의 재미를 찾아보는 수다학입니다. 우리나라 고등학생들이 올해 국제 수학 올림피아드에서 당당하게 1위를 차지했습니다. 매년 쾌거를 전해주긴 했었는데요. 이 종합 우승은 2012년 이후 5년 만에 또다시 들리는 소식이라서 정말 너무 기특하고 너무 대견합니다, 선생님. 네, 진짜 자랑스럽죠. 그리고 개인적으로도 너무너무 다들 잘해서 중국, 싱가포르, 러시아와 동시에 대표단 전원이 금메달을 땄다고 합니다. 그래요. 진짜 박수가 절로 나와요. 그러니까요. 훌륭하네요. 아니 근데 쾌거이긴 한데 전혀 그 피부에 와닿지 않습니다. 나하고는 어차피 먼 세상 얘기 아니 같죠? 내 주변에도 그런 애들이 없어요. 이게 뭐 우리나라 이야기를 떠나서 네. 무슨 딴 나라 얘기 같기도 하고 아니면 거의 다른 별 얘기가처럼 너무 생소한데 근데 이게 문제가 굉장히 어려울 것 같거든요. 이거 어떻게 푸는지 되게 궁금해요. 무슨 태능 수학촌 같은 데서 네. 계속 문제 풀면서 훈련을 하는 건지. 그러니까요. 어떻게 하는 겁니까 이거? 저도 일단 네. 문제가 궁금하더라고요. 어느 정도로 어려운 문제가 나오는 거예요? 네, 너무 궁금하실 것 같아서 제가 올해 출제된 올림피아드 문제를 한번 갖고 와봤습니다. 다시 갖고 가세요. 저희 보고 풀라고 그러는 건 아니시겠죠, 그냥 진짜? 듣기만 네. 하셔도 네. 느낌 있다가 오실 거예요. 정수가 있는데 정수는 2보다 큰 정수가 주어졌어요. 그런데 n 곱하기 n 플러스 1명의 축구 선수가 한 줄로 서 있는데 그 중에서 이들 어느 두 명도 키가 같지 않은 상태에서 감독이 n 곱하기 n-1 선수를 뺐어요. 그러니까 거기 남아있는 선수가 2n이라고 하는 명의 선수가 이제 서 있습니다. 그때 다음 주어진 n개의 조건을 항상 만족함을 보여라 라고 하는 문제가 나왔습니다. 뭘 구하라는 거예요, 좋은 도대체? 얘기네요. 중간에 잠깐 저는 메시 생각했어요. 축구 얘기를 하고 그러는데 메시 지금 골 많이 넣고 있나 딴 생각하면서 중간에 집중이 확 틀어지네. 그러니까요. 네. 민성 선생님하고 선생님은 눈이 반짝반짝 하긴 하시네요. 안 반짝반짝해요. 저도 살짝 눈 감았습니다. 네, 이 문제는 이제 조합과 규칙성을 이용해서 문제를 푸는 것인데 네. 이제 우리나라 학생들이 수학적 사고력을 바탕으로 해서 엄청 좋은 결과를 낸 것입니다. 그렇군요. 그 학생들 인터뷰하는 걸 보면 어렸을 때부터 자기도 모르게 혹은 일부러 수학적 사고력 쪽에 많은 시간을 보냈고 흥미를 많이 가졌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그 문제를 풀기 위해서 어릴 때 그런 걸 한 건 아니었지만 어릴 때 우리가 가졌던 수학적 사고력이 나중에 올림피아드 문제까지 풀 수 있는 것처럼 우리 아이들도 어릴 때부터 일정한 시간 수학을 공부하면서 네. 꾸준하게 생각하고 고민하고 그거를 증명하는 그런 시간을 갖는다면 수학적인 것뿐만 아니라 전반적인 학업에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런 얘기를 전해드리는 게 우리 아이들들 진짜 열심히 시켜가지고 금메달 따게 하죠. 이 얘기를 하려는 건 아니고요. 수학을 즐기는 아이, 이게 진짜 꿈 같은 얘기잖아요. 하지만 어린 아이들이 어렸을 때부터 수학에 대한 좀 가까운 느낌, 또 좀 편안한 느낌을 받는다면 충분히 가능하다는 이런 얘기를 좀 해보고 싶어서였습니다. 자, 오늘 수다학을 찾아와 주신 또 사연의 주인공을 함께 만나봐야 되는데요. 오늘은 초등학교 2학년 남학생과 어머님의 사연입니다. 과연 어떤 수학 고민이 있는지 지금부터 함께 만나볼게요. 오늘의 주인공을 만나러 제작진이 찾아간 곳은 서울특별시 노원구. 안녕하세요, 어머니. 오늘 주인공, 저기 있는 것 같은데? 촬영해서 삼촌 오셨다. 안녕하세요. 환한 미소를 가진 오늘의 주인공 김대희 군입니다. 한참 밖에서 뛰어놀 시간에 책상에 앉아서 무언가에 집중하고 있는 대희기. 이가 지금 뭐 하는 거야? 가베놀이요. 가베놀이가 뭐 하는 거야? 펜도미노 조각으로 모양 맞추는 건데 되게 재미있어요. 아, 조각을 이용해서 여러 가지 모양을 만드는 놀이를 하고 있었군요. 그런데 자세히 보니 대희 얼굴이 낯이 익은데요? 수다학에는 처음인 것 같은데 말이죠. 광고나 잡지 같은 촬영을 활동하고 있는데요. 대희가 7살 초반부터
그게 이제 우연치 않게 기회가 와서 그때부터 이제 광고나 잡지, 드라마에 출연을 하고 있어요. 아, 어쩐지 그래요. 조금 그 낯이 있다 했어요. 현재 드라마, 광고 등 다양한 장르에서 활발히 활동하고 있는 어린이 모델 대익이. 그래서 얼굴이 익숙했던 거군요. 6살 여름에 아이 성격이 좀 내성적인 것 같아서 연기학원을 보내게 됐는데요. 연기학원을 가고 나서 아이 성격이 되게 쾌활해지고 자신감도 많이 생기고 그래서 이제 그 이후부터 해서 지금까지 활동을 꾸준히 하고 있습니다. 힘들기도 하고 부끄럽기도 하는데 TV에 내 모습이 나오니까 신기하고 즐거워요. 야, 또 수박 보면서도 또 신기해하고 또 네, 즐거워하겠네요. 그럴 것 같아요. 어릴 적에 저렇게 많은 경험들을 한다라고 하는 것은 네. 좋아하는 것을 찾을 수 있기 때문에 그쵸, 상당히 네. 좋은 일입니다. 게다가 피아노부터 시작해서 태권도, 미술까지 섭렵한 만능체육군 대익이. 진짜 다재다능하네요, 진짜. 그러니까요. 하지만 엄마의 걱정은 따로 있었으니 일주일에 한 번 학습지 선생님이 오셔서 수학을 같이 하는데 선생님께서는 늘 하시는 말씀은 아이가 되게 잘한다, 너무 잘한다, 2학년 또래들 중에 거의 제일 잘한다는 말씀을 자주 해주셔요. 그런 반면에 학교에서 보는 시험이나 이런 거는 거의 뭐 점수는 잘 얘기는 안 하는데 100점을 못 맞았으니까 저한테 말을 안 하겠죠. 그래서 이제 학교 선생님한테는 못 물어보겠고, 왜냐 물어보면 선생님은 괜히 또 이 엄마 주책이지 않냐 그런 속으로 생각하실까 못 물어보고, 그걸 그래서 아이한테 물어보면 아이는 대답도 안 하고 그냥 흥 하고 가버려요. 그럼 저는 이제 좀 답답하니까 그래서 수다하게 아이의 수학이 어떤지 궁금해서 신청하게 되었어요. 그럼 이쯤에서 대익이가 공부하는 모습을 한번 지켜봐야겠죠? 얼른 오늘 할 일 해야지. 수학놀이를 할 때 집중하던 모습과는 달리 공부하라는 엄마의 말에 표정이 급격히 어두워지는 대익이. 엄마 얘기했어, 해. 급기야는 한숨까지. 그러니까 엄마들이 사실은 저런 모습 보면서 좀 속이 터지는 거거든요. 아니 또 애가 그러면 카라한다고 네 알겠습니다 어머니 이런 애가 어딨어요. 다 그렇기는 하죠. 하지만. 네. 공부를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까지 굉장히 시간이 오래 걸리네요. 그리고 금세 계속 딴짓을 해요. 엄마의 긴 잔소리 끝에 드디어 공부를 시작하는데요. 초등학교 2학년인데 벌써 곱셈을, 두 자릿수 곱셈을 풀고 있네요. 힘들게 공부를 시작했지만 자세도 바르게 하고 집중해서 문제를 푸는 모습입니다. 그런데 그것도 잠시. 얼마 지나지 않아 대익이의 집중력이 흐트러지고 마는데요. 그러니까 그 다음 날 있을 스케줄 걱정 때문에 이제 집중을 못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아 내일은 주연 배우가 누굴까 뭐 그러면서. 근데 뭐해? 공부 아직도 안 하고 있어 지금? 엄마 아까부터 하라 했잖아. 뭐야 지금 몇 문제 이것밖에 못 풀어놓은 거야? 수학적인 환경에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요. 거실에 이제 책상이 있다 보니까는 가족들이 왔다 갔다 그러면서 집중력이 떨어질 수 있기 때문에 잘하고 있네 툭툭 치면서 네. 계속 왔다 갔다 하면서. 자기 방에서 뭔가 공부할 수 있도록 환경을 좀 조성해 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엄마 입장에선 저게 진짜 좋은 환경이에요, 선생님. 감시가 확실하게 되거든요. 안 되겠다 엄마. 시계 초재야겠다. 시간 제시게요? 아이고. 요이 땅. 대익이가 집중하지 못하자 갑자기 시간을 재는 엄마. 대희가 공부할 때 집중을 하긴 하는데 집중 시간이 좀 짧은 것 같고 또 책상에 앉아 있는 거는 3시간도 거뜬히 앉아 있는데 공부는 거기서 제가 봤을 때는 한 20분, 30분? 나머지는 그냥 세워라 내워라 놀면서 그냥 공부하는 것 같아서 제가 이제 그 초시계를 갖다가 옆에 놓고 하면은 아이가 이제 그 시간만큼은 열심히 최선을 다하는 모습이 있어서 제가 가끔 그걸 써먹어요. 어머니가 이미 문제점에 대해서 파악하고 계신데 네. 앉아 있는 시간과 집중하는 시간은 분명히 다른 것입니다. 그래서 오래 앉아 있다고
공부를 많이 하는 건 아닙니다. 그렇죠. 초식에 재는 것보다는 시간을 딱 정해주는 게 좋아요. 지금 네. 같은 경우는 할당량을 주니까 세워라 내워라 해서 계속 푸는데 30분 내로 풀어 이런 식으로 시간을 딱 정해주는 게 더 효과적입니다. 엄마의 시간 재기 방법이 효과가 있는 걸까요? 다시 자세를 가다듬고 주변에 한눈 팔지 않으면서 차근차근 문제 푸는 데만 열중한 대익이. 시간 재기 방법을 사용하기 전후 확연히 차이 나는 대익이의 공부 모습. 대익이는 왜 공부에 집중하기 힘들어할까요? 공부하기가 싫고 놀고 싶다 보니까 집중이 잘 안 돼요. 당연히 놀고 싶겠죠. 되게 솔직하네요. 엄마 다 했어. 드디어 대익이의 실력을 알아보는 시간. 그런데 채점도 따로 안 하고 잘 풀었는지 확인하기 위해 학습지만 빠르게 넘겨보는데요. 어머니가 확인을 안 하시기 때문에 그냥 앉아있는 시간만 길게 늘어나는 것 같다는 생각도 들어요. 아, 그럴 수도 있겠네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채점도 해주고 했는데 채점을 하다 보면 틀리면 화가 좀 나는 거예요. 화가 나서 애를 혼내게 되고 해서 그냥 애가 했나 안 했나 빼먹고 했나 안 했나만 확인하고 나머지 부분은 채점이나 뭐 학습적인 부분은 거의 학습지 선생님한테 맡기는 편이에요. 이런 이유에서인지 엄마는 대익이가 공부할 수 있는 환경만 만들어줄 뿐 학습지 선생님께 대부분의 교과목 공부를 맡기고 있습니다. 그래도 학습지로 꾸준히 공부를 해온 덕분인지 엄마의 걱정과는 달리 학교 교과서뿐 아니라 예습하고 있는 학습지 모두 어려움 없이 잘 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대익이는 수학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고 있을까요? 머리가 좋아지고 국어보다 수학이 더 좋아가지고 좋아해요. 공부하는 시간은 힘들어하지만 그래도 수학을 좋아한다는 대익이. 이런 대익이를 위해 엄마도 수학 선생님들께 부탁하고 싶은 게 있다고 하는데요. 아이가 이제 3학년에 올라가면 수학도 그만큼 더 어려워질 거잖아요. 또 아이의 집중력과 아이가 공부할 때 하는 자세 이런 것 좀 제가 어떻게 관리를 해주고 어떻게 터치를 해줘야 되는지 이런 게 궁금해서 선생님들한테 도움을 받고 싶습니다. 엄마의 고민을 속 시원하게 해결해줄 방법. 수다학에서 알려주세요. 네, 초등학교 2학년 대익이와 어머님을 만나봤습니다. 어머님의 고민은 아마 모든 어머님들의 공통적인 궁금증과 고민이 아닐까 싶어요. 현재 실력이 어떤지, 집중력은 좋은지, 습관은 어떻게 잡는지 굉장히 모든 부모님들이 다 궁금해하시는 거를 물어보셨는데 일단은 공부 시작할 때까지 뭔가 이렇게 본격적인 공부에 딱 돌입하는데 시간은 조금 걸린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렇죠. 게다가 더 문제는 공부를 조금 하다가 딴짓하고 네. 조금 하다가 딴짓하고 계속 이렇게 딴짓을 했잖아요. 그리고 어머니께서 이제 초시계를 재니까 바짝 집중해서 공부를 하긴 했지만 그 딴짓을 하면서 보내는 시간이 굉장히 길다라는 느낌이 들어서 걱정이 됐어요. 그리고 보면은 이제 실력을 굉장히 궁금해 하셨는데 연산 실력은 아주 뛰어난 것 같습니다. 네. 지금 2자릿수 곱셈을 풀었잖아요. 그건 3학년 과정이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3학년 과정인데도 굉장히 정확하고 빠르게 풀었기 때문에 실력이 아주 우수해요. 그래서 보면은 연산을 잘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그 활동을 시키니까 좀 지루하고 자기에게 맞는 활동이 아니었던 것이죠. 아, 네. 그래서 연산보다는 좀 더 이제 추론 활동이나 문제 해결력을 기를 수 있는 다른 내용의 학습거리를 제공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제가 봐도 앉아있는 시간이 초등학교 2학년인데 2시간 30분 정도를 앉혀놓는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문제점은 거기에서 체계적인 시스템이 없이 그냥 앉혀놓고 너 이거 문제 풀어, 움직이면 안 돼, 딴짓하지 마라고 하는 거에 대한 제재만 있을 뿐 아이에게 흥미를 끌어낼 수 있는 네. 그다음에 뭔가 재미있게 할 수 있는 요소들이 이제 없다라는 거죠. 이 친구가 수학 공부를 할 때 흥미를 가지고 달려들어서 할 수 있는, 그리고 그 단위들을 끊어줘서 재미있게 집중했다가 그다음에 계산을 했다가 재미의 요소가 있다. 이런 식의 어떤 체계적인 시스템을 짜주는 것이 어머니가 하실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약간 좀 변화를 좀 다양하게 좀 줘야 된다는 얘기잖아요. 근데 어머니가 아까 그 대익이 네. 실력이 너무 궁금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그 학교 선생님한테 물어보면 간단한 일인데 사실 그렇죠. 못 물어보겠다고 하셨고 네. 또 대익이한테 얘기해도 대익이가 이렇게 시원하게 얘기는 안 해주잖아요.
사실 되게 간단하거든요. 대기 친구들 한번 불러가지고. 네. 왜냐면 또 고만고만 애들끼리 놀거든요. 저도 학교 다닐 때 보면은 항상 그 나보다 뒤에 있는 애 한 명, 나보다 앞에 있는 애 한 명, 이런 애들 많이 어울릴 수밖에 없어요. 항상 우리 공감대가 같기 때문에. 그래서 친구 부르면 금방 대충 감을 잡을 수 있을 것 같고, 아. 그리고 학교 선생님한테 그냥 뭐 그냥 전화든 물어보면 될 것 같은데 왜 안 하시는지 좀 잘 모르겠어요. 그럼요. 왜 못 물어보세요? 선생님들께 물어보면 저 엄마가 굉장히 과도한 관심을 보이고 있다. 좀 유난스럽지 극성이다. 않냐. 네. 그렇게 생각하실 거라고 걱정하시는데 그렇게 생각하는 선생님은 대한민국에 단 한 명도 안 계십니다. 그래서 자녀에 대해서 이제 물어보면 정확한 진단을 내려주시고 또 엄마가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부족한 부분도 보완을 해주고 그것에 대해 해결할 수 있는 자료까지도 더 챙겨주시기 때문에 꼭 문의하는 게 좋고 직접 대면을 해서 묻는 것에 부담을 느끼시는 경우가 많아요. 네. 그럴 경우에 이제 전화 상담도 요즘에는 활성화되어 있고 전화만 띡 거는 게 조금 예의가 없어 보여요 하고 걱정하실 경우에는 정성스럽게 쪽지를 써서 그렇죠. 상담을 하면 네. 굉장히 정성스러운 쪽지를 또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추천합니다. 그래요. 선생님께 여쭤볼 수 있는 거는 뭐 당연한 얘기겠고요. 또한 저희 수다학을 통해서도 정확한 진단을 또 받으실 수가 있잖아요. 저희가 또 검사 진행을 해봤는데요. 결과 알려주세요. 예, 화면을 보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전체 인지 능력은 우수한 수준인데요. 네. 언어성은 평균 수준이고요. 동작성하고 작업 기억력은 매우 우수 수준이에요. 매우 우수 수준. 그다음에 처리 속도는 평균 수준인데 약간 낮은 쪽 평균 수준이죠. 이걸 보면 강점은 토막자기, 즉 공간지각력, 그다음에 순차 연결, 행렬 추리 이런 쪽에 강점이 있고요. 기호쓰기나 동영 찾기가 시각적 집중력과 기억력을 표시하는 지표고요. 네. 그게 좀 낮게 나왔고요. 약점으로 됐죠. 그 다음에 숫자 같은 경우가 청각적 집중력과 기억력을 표시하는 건데 상당히 높게 나왔어요. 그래서 어머니께서 집중력을 걱정하셨는데요. 실질적으로 집중력에는 거의 문제가 없어 보이는데 네. 이 아이 같은 경우는 청각적 학습자라고 그래가지고 눈으로 보고 풀 때 집중력이 떨어지는 반면에 귀로 듣고 머리로 생각하는 쪽은 굉장히 잘할 수 있어서 필산도 중요하지만 불러주고 머릿속으로 계산해서 입으로 네. 나오게 하는 걸 해주면 훨씬 더 연산해서 흥미를 느낄 가능성이 높고요. 네. 타고나는 능력에 비해서 현재 문제가 쉽거나 아니면 자기가 좋아하지 않는 스타일의 문제여서 수준에 맞는 문제로 올려주신다든지 아니면 그 친구들 몇 명과 함께 긍정적인 어떤 선의의 경쟁을 통하면 거기서 이기고자 하는 욕망이 생겨서 집중력이 좀 더 발현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그 수학 성취도 평가를 보실 텐데요. 후행 90점, 현행 80점, 전체적으로 85점 정도여서 상당히 우수한 편으로 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대수보다는 기하 쪽에서 강점을 보이는 거는 인지 능력하고 연결이 돼 있어 보이고요. 이걸 봐서도 단순 연산에서 벗어난 학습이 필요해 보이고 대기가 예체능 쪽에 남다른 재능을 보인다면 이쪽에 특화하는 것도 고려해 볼 수 있겠지만 그 학습을 게을리해서는 안 된다는 거 꼭 강조하고 싶고요. 연산뿐만 아니라 그 연산에 응용한 여러 가지 그 또 다른 연산들도 함께 해나가서 수학적 사고력을 꾸준히 키울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주변에서도 잘하는 아이다, 잘한다라고 얘기하셨다고 하는데 역시 그 평가가 그리 달리지 않은 것 같아요. 저희 결과에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틀린 문제들을 보면서 보완해야 될 부분이 있다면 좀 알려주세요, 선생님. 네, 후행 문제에서는 거의 자잘한 실수만 했지 후행은 뭐 문제가 없고요. 현행도 역시 크게 문제될 건 없지만 검사 결과대로 추론력을 향상시키는 게 관건인 것 같습니다. 네. 보면은 문제 틀린 걸 보면 2번, 13번, 19번 문제를 틀렸는데 모두 연산 문제거든요. 근데 이게 단순 연산 문제가 아니라 문제 내용을 추론해서 연산식을 세워서 푸는 문제였어요. 근데 이거를 다 틀렸거든요. 네. 근데 보면은 지금 3학년 곱셈 문제 과정을 능수능란하게 풀 정도로 연산 실력은 우수하단 말이죠. 근데 2학년 연산 과정을 틀렸다는 건 공부한 학습 시간에 비해서 제대로 된 개념 공부나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지 않았던 거예요. 네. 그래서 이 친구 같은 경우는 양질의 공부가 필요하고 2학년 교과서나 문제집을 하나 정해서 전체적으로 다 건드려 보면서 학습을 하는 게 필요해요. 그래서 이제 교과서를 이용해서는 개념 공부를 하고 하루에 3문항 정도 서술형 문제를 뽑아서 충분히 풀도록 하는데 이때 어머니께서 좀 직접적으로 이제 아이에게 도움을 많이 주시는 게 좋아요. 그렇다고 해서 직접 지도를 하시라는 게 아니라
정말 문제를 잘 풀고 계획대로 진행하고 있는지를 옆에서 지켜보시고 네. 문제를 어려워한다거나 반복적으로 틀리는 부분에 대해서는 선생님께 요청을 해서 답변을 얻는다든지 아니면은 다른 교구를 알아봐서 보완책을 주신다든지 해서 아이의 학습이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게 필요합니다. 네. 제가 이제 발견한 부분을 말씀드릴 건데요. 20번 문제를 보았더니 어림한 것에 대해서 답을 구하는 문제인데 완전 정반대로 답을 거꾸로 정답을 냈고요. 네. 그다음 7번 문항 같은 경우에도 이제 대소관계를 비교하는 거였었는데 정반대의 정답 3개를 골랐어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너 이거 완전 모르고 있네 라고 하는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게 아니라 이 친구는 살짝의 오개념이 있을 뿐 사실은 알고 있는 건 거죠. 네. 그래야지만 반대의 것을 고를 수 있었기 때문인 건데 그러니까 완전히 어림없이 틀린 건 아니네요. 그렇죠. 어. 그 한 개념의 실수를 그렇죠. 했기 때문에 실상으로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친구가 이제 여러 가지 관찰 카메라나 인터뷰를 통해서 봤듯이 수학적 능력이 좀 탁월한 친구예요. 네. 그런데 제가 봤을 때는 이 친구를 지도해 주는 것이 필요하다. 그러니까 방향성을 제시해주고 그다음에 어떻게 공부할지를 가르쳐주면 실력이 많이 향상될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네. 아직은 저학년이기 때문에 너무나 많은 학습을 하는 거는 좀 부담이 될 수 있지만 모르는 부분에 대해서 짚어주고 개념에 대해서 잘 이해할 수 있도록 방향성을 제시해 준다면 실력이 매우 급상승할 것이 예상됩니다. 네, 충분한 능력이 있는 아이인데 너무 단순 연산만 시키고 있다 이런 생각도 좀 들긴 하는데요. 결국은 학습 환경 그리고 학습 습관을 잘 잡아주는 게 관건일 것 같아요. 네. 아까 보니까 그 대익이가 그 놀고 싶어가지고 네. 집중이 잘 안 된다는 얘기를 했어요. 근데 그 초등학교 2학년이면 사실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친구들하고 네. 놀고 싶고 막 그럴 텐데 이럴 때 방법이 하나 있어요. 학교 다닐 때 우리 선생님께서 항상 그 고등학교 때 선생님이 누가 딴 생각하거나 멍하고 있으면은 갑자기 분필을 탁 던져요. 근데 걔를 못 맞춰. 걔 앞에 있는 애를 맞춰. 아. 맞춰가지고 선생님 한번 놀랄 거 아니에요. 저 뒤에 있는 애 세수 좀 하고 오라 그래. 야 세수하고. 그건 일부러 그러시는 걸까요? 아니 잘 못 맞히더라고. 멋있게 네. 던지긴 던지는데. 그러니까 저도 아까 대얘기도 비슷하게 약간 딴 생각 들고 그러면은 세수를 한번 하고 오면 어차피 또 그 나중에 연기자도 하고 해야 되잖아요. 네. 피부가 좋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수시로 세수하면서 잠도 깨고 정신도 바짝 차리면서 아 맞다 난 연기자지 집중해야 돼 하면서 몰입하지 않을까. 괜찮지 않습니까? 좀 생각해 볼게요. 네. 사실 대익이가 인지 능력이 높은 편이니까 사실 인지 능력은 자기 나이 수준보다 높거든요. 네. 그렇다고 해서 그 정서까지 좋은 건 아니에요. 보통 자기 통제력은 2학년 정도가 그렇게 자기 스스로 알아서 하기에는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엄마가 네가 알아서 풀어라 라고 하는 거는 그 대익이한테 너무 많은 걸 준 거고요. 게다가 대익이에 또 특별한 점이 있잖아요. 남들은 공부만 하는데 얘는 방송 활동하고 공부를 그렇죠. 같이 해야 되잖아요. 네. 그러면 이 두 가지 스케줄을 잘 분리해서 공부도 하고 방송 활동도 해야 되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얘가 스스로 공부할 시간 잡고 방송할 시간 잡고 이거는 쉽지가 않은 거죠. 그래서 엄마가 당분간은 스케줄을 잡는 거나 학습 그 계획 짤 때 네. 같이 하고 점검도 부드럽게 해주는 게 대익이가 공부 습관 잡는데 훨씬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야, 딱 이해했어요. 선생님 얘기 들어보니까 네. 머리가 좋은 거지 철이 더 들은 건 아니다. 그렇죠. 당연하죠. 아직 이게 좋은 것 2학년인데. 같아요. 네. 그래서 보면은 이제 공부해라 하면은 네 엄마 최선을 다하겠어요 하고 바로 집중하는 애는 없거든요. 그런 애 좀 찾아주세요. 힘듭니다. 그나마 대익이 같은 경우는 돌아다니지는 않잖아요. 네, 학교 맞아요. 교실에서도 복도까지 돌아다니는 친구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자기 자리에 앉아서 공부를 하는 것처럼 앉아 있단 말이죠. 근데 딴짓을 많이 하는데 그 이유는 굉장히 지루하고 자기에게 맞지 않은 공부거리를 계속 주었기 때문에 이 아이가 집중을 못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대익이 같은 경우는 뭐 교과서를 10분 풀면은 그다음에 놀이 수학을 활동을 해서 지루함을 덜하게 하고 또는 문제집을 풀고 나서 또 놀이 수학을 해서 지루함을 덜하게 해서 계속 자기가 집중할 수 있는 공부거리를 주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놀이 수학은 가장 대표적인 게 처음 화면에서 봤던 것처럼 그 퍼즐 조각을 네. 가지고 문제를 풀었잖아요. 그렇게 교구나 종이를 이용해서 문제를 푸는 게 놀이 수학이거든요. 그래서 이 친구는 그걸 좋아하니까 적극적으로 활용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계획을 짤 때 하루는 문제집을 10분 풀고 놀이 수학을 30분 한 후에 이제 수학 관련된 동화책을 쭉 읽도록 하든지 또 둘째 날은
교과서를 10분 공부하고 놀이 수학을 30분 하고 수학 동화책을 읽고 그 다음 날은 이제 학습지를 한다고 했으니까 학습지 숙제 20분을 하고 놀이 수학 20분 하고 수학 동화책 읽기 이런 식으로 다채롭게 추려서 제공을 한다면 충분히 집중해서 잘할 겁니다. 네, 놀이 수학도 좀 더 많이 확대를 하는 것도 좋을 것 같고요. 그 외에도 대이기한테 맞는 학습법이 있다면 좀 알려주세요, 선생님. 네, 대이기가 일단 연기를 하기 때문에 연기를 한다라고 하는 장점을 살려서 수학 공부를 한다면 이제 수학에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자기가 모르는 개념에 대해서 다른 사람에게 설명하다 보면 깨닫게 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러니까는 대이기가 수학 문제를 풀었을 때 오늘 푼 것 중에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3문제 정도를 엄마 아빠 앞에서 이제 문제를 풀게 하는 거예요. 네. 그러다 보면 거기서 이제 궁금한 것을 엄마 아빠가 질문하고 그것을 답변하는 과정 가운데서 깨닫게 되는 부분이 있게 될 거고요. 아니면 공부하는 과정을 이제 저희 수다학에서 찍는 것처럼 카메라로 직접 찍는 거죠. 핸드폰으로. 네. 그 다음에 한 3분에서 5분 정도 찍은 거를 가지고 그거를 가지고 이제 중계를 하는 거예요. 아, 지금 대기가 문제를 풀고 있습니다. 아, 근데 집중력이 떨어지네요. 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를 하면서 네. 자기의 문제점을 발견하기도 하고 그다음에 또 연기의 실력도 늘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이제 수학적인 호기심과 그다음에 능력이 있는 친구이기 때문에 인터넷 강의 같은 것들을 통해서 재미있는 수학을 접해보고 새로운 수학을 접한다면 뭔가 재밌네라고 하는 수학의 재미의 요소들을 발견해서 수학 실력이 향상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제 보니까 뭐 너무 다재다능해요. 네. 연기에, 피아노에, 뭐 태권도, 뭐 미술까지 뭐 예체능에 대해서 좀 굉장히 소질이 있는 것 같은데 이걸 좀 잘 활용하면 꼭 먹고 알 먹고가 될 수가 있습니다. 네. 뭐냐면 이제 수학 지문이 나오잖아요. 뭐 예를 들어서 뭐 철수가 과일 가게에서 사과 2개, 배 2개를 샀다. 이런 거를 이제 대본처럼 딱 있는 거죠. 철수가 과일 가게에서 사과 2개, 배 2개를 샀다고. 막 이런 거 혼자 연기도 하고 거기다가 막 리듬도 넣어가지고 또 심심하지 않겠네요, 철수가 진짜. 사과 2개 뭐 노래도 하고 랩도 하고 그다음에 또 그림도 그려보고 네. 사과도 그리고 배도 그리기도 하고 그다음에 문제를 풀어서 맞췄어. 그러면 그 태권도 배웠으니까 또 송판 격파하듯이 수학 문제 2번 격파 하면서 하면은 아주 버라이어티하게 공부할 네.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좋은 방법이에요. 근데 이쯤에서 가서 얼굴에 세수 좀 하고 세상 말이야. 정신 좀 차리고 와야겠네. 엄마의 마지막 고민이 바로 내가 뭘 도와줄 수 있을까? 바로 엄마에 대한 역할인데요. 제가 딱 보니까 어머님이 거의 이제 감시자 역할을 지금 현재 하고 계시잖아요. 대기가 너무 잘하기 때문에 어머님이 저러시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현재 어머니의 양육 방식을 보면 방관이나 방목의 중간 정도라고 보여주거든요. 그래서 이 아이의 규칙적으로 스케줄을 잡고 학습하고 요 활동에 있어서 생활 습관이 잘 잡혀야 돼요. 2학년은 자기 스스로 그걸 하기는 쉽지 않거든요. 네. 이 부분에 어머니가 잘 관여하신다면 이 아이는 연기도 잘하고 공부도 잘할 수 있는 그런 아이가 될 것 같습니다. 보면은 굉장히 영특한 아이거든요. 똑똑하고 영특한데 그 영특함에 비해서는 아직 빛을 못 발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어머니께 부탁드리고 싶은 거는 어머니께서 액션을 취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아주 적극적인 액션이라기보다는 지금보다는 한 발짝 더 나서시는 게 정말 필요할 것 같거든요. 그래서 구체적으로 살펴보자면 채점을 할 때 네. 지금 서로 스트레스 받는다고 해서 안 한다고 하셨는데 아이가 없는 데서 혼자 채점을 하시든지 아니면 아이 스스로 해서 이제 필요한 부분을 요청받게 해서 채점을 분명하게 하는 게 좋고요. 한 장 정도 같이 함께 공부를 해요. 그래서 푸는 시간을 시계를 측정을 하는 거죠. 시간을 측정해서 네가 이거 한 장 푸는데 15분이 걸리는구나. 그럼 30분 공부하기 앞으로 2장씩 풀어. 이런 식으로 계획을 짜서 이제 구체적인 계획을 짜고 그것을 관리해 주시는 게 필요하고 아이가 어려워한다거나 도움을 요청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머니께서 직접 지도하시기보다는 그걸 해결할 수 있는 선생님께 담임 선생님께 상담을 구한다거나 이 부분을 어려워하는데 더 낮은 자료 구할 수 있을까요? 요청을 해서 아이에게 계속 지속적으로 보급을 하고요. 그리고 이 친구 같은 경우는 머리가 좋기 때문에 놀이 수학을 많이 활용하면 굉장히 수학적 문제 해결력이나 네. 부족한 추론력이 향상시킬 수 있거든요. 직접 뭐 서점을 간다든지 아니면 인터넷 교구사를 이용해서 그런 걸 같이 찾아서 활용하고 인터넷 여러 가지 자료들도 같이 감상하는 게 필요합니다. 어머니의 액션이 아주 필요합니다. 네, 아무리 철이 들고 아무리 똑똑해도 초등학교 2학년은 아직은
어린 아이라는 거를 꼭 기억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발전 가능성이 무궁무진한 만큼 분명히 학습의 변화만 있다면 좋은 결과가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어머니께서 옆에서 좀 더 적극적으로 초식에는 버리시고요. 옆에서 많이 좀 끼고 어머니 가르쳐 주신다면 분명한 변화가 있을 거라고 믿어요. 자, 여러 가지 솔루션이 나왔는데요. 대기의 수학 공부를 위해서 저희가 전해드리는 결정적 한방 들어보죠. 네, 제 결정적 한방은 수학 놀잇감입니다. 대이기의 수학 실력과 타고난 재능을 향상시키기 위해선 다채로운 수학 놀잇감이 필요합니다. 제 결정적 한방은 독서입니다. 대기의 언어성 향상을 위해서 독서를 강력히 추천합니다. 독서를 통해서 수학적 사고력이 훨씬 더 좋아질 거라고 봅니다. 제 결정적 한방은 이정표입니다. 수학을 좋아하고 수학적 능력이 있는 대기에게 수학적인 방향성이 제시된다면 즐겁게 수학 여행을 떠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이리 씨는 또 어떤 결정적 한방을 준비하셨나요? 네, 또 대기를 위한 제 결정적 한방은 바로 이겁니다. 오, 영화 배우 안성기 씨네요. 안녕하세요, 안성입니다. 와. 크림은 타지만 애들은 먹지 마. 이거잖아요. 와. 근데 우리 안성기 씨가 원래 아역 배우 출신이었어요. 아, 그런가요? 그럼요. 네. 근데 성인 배우로까지 다 성공하면서 이제 국민 배우가 되셨잖아요. 네. 우리 대익이가 앞으로 이 안성기 씨 같은 대배우가 되기 위해서는 이 남다른 집중력으로 이 수학 공부를 해야 됩니다. 이 집중력은 계속 이어지는 거거든요. 그렇죠. 근데 우리 아역 배우들이 가장 집중할 때가 언제냐면은 다 이 배우의 옷을 갈아입고 메이크업하고 슛 들어가기 전입니다. 다 그러면 군복 입으면 군인처럼 연기하고 또 학생 옷 입으면 학생처럼 연기하고 다 하는 거거든요. 우리 대기도 수학 공부하기 전에 어떤 특별한 의상을 입었으면 좋겠어요. 의식처럼. 네. 이걸 입으면 나는 집중해서 공부해야 되는 거야. 그래서 이 배우의 집중력이 발휘가 되면서 네. 공부도 열심히 하지 않을까.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그래요. 안녕하세요, 괜찮았습니다. 괜찮았어요. 아주 괜찮았어요. 네. 네, 선생님들이 알려준 이 방법들을 잘 이용해서 수학에 대한 집중력을 높이도록 노력했으면 좋겠습니다. 무엇보다 어머님께서 옆에서 꼭 자리 지켜주시는 것도 잊지 마시길 바라겠고요.